오늘은 치앙마이에 10박 11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오면서 중간중간에 아이폰으로 찍었던 영상들 그리고 또 카메라로 찍었던 영상들을 모아서 치앙마이 거리의 곳곳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치앙마이 가장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원림만이라는 쇼핑몰인데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유럽 분위기도 많이 나고 있고요. 또 스페인이나 파리 혹은 이탈리 혹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분위기도 한껏 느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야경이 아주 이쁘고 또 낭만이 있는 곳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한쪽 구석에는 공터가 있는데 지붕이 있는 공터 아래서 요가도 배우고 사교층 같은 것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강좌들이 매일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또 이 광장에 각종 천막들이 들어와서 야시장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 특히 스페인 같은 곳에 있는 플라자 문화를 바로 이곳 치앙마이에서 느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 골목길은 밀라노의 기차역을 연상시키는 골목길인데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골목길 사이에 노점상들이 있고 양옆으로 가게가 있는데 각종 수공예품, 여러 가지 선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이런 짧은 골목입니다. 수공예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좋은 수공예품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쭉 지나서 가면 이렇게 마켓이 열리는데 그 안에 여러 식당도 있고 이렇게 또 과일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도 있고요. 맥주나 각종 음료수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이 망고스틴, 망콧이라고 태국어로 하는데 망고스틴부터 복숭아 그리고 또 각종 열대 이 과일들을 아주 신선하게 팔고 있고 또 여기서 팔면 껍질까지 다 까서 포장을 해서 주기 때문에 먹기에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중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깔끔하게 잘 선별된 과일을 갖다가 골라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시면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매일매일 또 이렇게 라이브 공연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매일매일 다른 가수들 혹은 뮤지션들이 나와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 한 컵의 싱하 생맥주가 고작 미국 돈으로 2불 70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자유롭게 언제든지 이렇게 마실 수가 있고 또 이 안에서 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셔도 아무 제재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망고스틴 저기 담겨 있는 것은 99바트짜리 그러니까 한 2불 70 정도인데 저 정도 껍질을 까서 담궈주고 이 복숭아도 이렇게 다 껍질 까서 이렇게 담아줍니다. 여기는 이 마켓 위층에서 본 아래의 모습인데 위에 올라가면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또 색다른 모습으로 위에서 이렇게 뮤지션의 공연도 바로 직접적으로 보면서 즐길 수도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이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미슐랭 선정이 됐던 중국 식당입니다. 여기는 두 곳의 식당이 있는데 미슐랭에서 선정됐던 식당이 두 곳이나 있을 정도로 맛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또 레스토랑 퀄리티가 높은 이런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위층에는 상가들이 쭉 모여 있고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여러 가지 선물을 또 구매하시기도 아주 좋은 장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 바깥쪽에도 저렇게 노점상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주말이면 또 와인 마켓이라고 또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바깥쪽으로 많은 노점상들이 여러 가지 색다른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는 크래프트 마켓이라고 본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크래프트 마켓이 항상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저기 있는 저 수많은 오토바이들은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태국의 교통수단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진을 찍기 좋은 아주 좋은 포토 스팟이 많은 곳이 이곳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코리안 바베큐도 이곳 치앙마이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글 보기가 너무나 쉬워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약국 앞에 있는 이 인형은 큰 알약을 들고 있는 약사인데 10년 전부터 있었던 인형이기도 합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인테리어에 신경을 쓴 아주 이쁜 호텔이 있기 때문에 이 호텔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카마종 란나 부티크 호텔이라는 곳인데 조금 다운타운과는 떨어져 있지만 강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인테리어 그리고 또 바깥에 조경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쁜 호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좀 이쁘긴 한데 좀 도심 중간에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긴 한데 한 1박에 120불 정도의 이 정도 퀄리티의 호텔을 갔다가 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치앙마이만의 매력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호텔 인근에 있는 핑 리버라는 곳입니다. 핑강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 올드타운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다가 사원을 몇 군데 들렸는데 특이하게도 이 사원에는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닭 중에는 오골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닭을 키우는 사원이었는데 닭을 그냥 풀어놓고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 닭들은 좀 무시무시하게 생겨서 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사원마다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원에서는 닭을 풀어놓고 키우는 게 이 사원의 좀 특징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닭들이 많이 있는데 털이 멋있는 닭들도 있고요. 부리가 칠면조처럼 생긴 닭도 있고 이렇게 발과 부리가 시커먼 오골개 정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닭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좀 기피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색다른 경험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사원을 벗어나서 올드타운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이곳의 올드타운이라는 곳은 예전에 사각형의 성벽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벽을 타펠 게이트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여기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데 여기는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상점이 많이 있고 특히 올드타운 안에 유명한 국수집 블루누들이라는 곳의 갈비국수가 아주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여러 유적지가 있는데 저기 있는 세 분의 동상은 태국을 초창기에 처음에 설립했던 왕들의 세 분의 동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뮤지엄 같은 곳도 많이 있고요. 사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구경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좀 될 듯합니다. 이날은 아주 날씨가 맑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고 나서 치앙마이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도이스텝 사원이 있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에 올라가면 저 멀리 치앙마이의 모습이 다 한눈에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뿌연 느낌이 좀 들고 있지만 하늘이 또 그 사이에 구름이 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원에 올라가시면 불상이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상징하고 있는 황금탑이 있는데 저 황금탑이 저 멀리 치앙마이에서도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황금탑에 겉에 반짝반짝거리는 황금 종이는 다 신도들이 와서 본인들이 이 금박을 사서 다 일일이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렇게 금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교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한 바퀴 삥 둘러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 난간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천길 낭떠러지가 보일 정도로 되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치앙마이보다 되게 시원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가면 약간 좀 싸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찬바람이 휙 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지금 이 불상들을 보고 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불교를 믿는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절을 하거나 스님들한테 덕담을 듣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어림잡아서 몇백 개 동상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시주를 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벽에다 명패를 해서 올려주는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또 스님들한테 덕담을 듣고 혹은 본인들의 복을 빌기 위해서 많은 시주를 하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구석구석마다 시주 받는 곳이 또 몇십 군데가 있는 이런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 탑 자체가 너무나 반짝거리기 때문에 이게 흐린 날에도 아주 휘황찬란하게 금색으로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서 태국어보다는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손금은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부처님의 불상들을 쭉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부처님들의 불상을 쭉 모아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또 부처님,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또 빌고 싶은 또 이런 내용을 갖다가 각자의 불상에 맞춰서 본인들이 소원을 빌 수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사원 내에서는 맨발로 다녀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없고 여성분들 짧은 치마 같은 걸 입고 들어갈 수는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장 같은 건 좀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해서 가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이 위에 전망대가 있어서 전망대에서 보면 치앙마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긴 또 한국분들도 많이 구경 오셨기 때문에 마침 또 한국 단체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구경을 오신 모습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 멀리 이제 공항과 도시가 보이고요. 또 구석구석에는 또 이렇게 연못이 준비되어 있어서 비단 잉어를 키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타원에서 내려오면 밑에 썽표라고 이렇게 미니버스가 있고 이 앞에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기념품이나 간단한 음식, 음료수 등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저녁 때 숙소로 돌아오니까 때마침 비가 와서 수영장 위로 빗물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비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비 예보는 있었지만 워낙 열대성 폭우기 때문에 갑자기 몇 분 우르르 내렸다가 몇 분 그치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비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마뱀은 모기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태국인들은 별로 거리낌 없이 이렇게 집에 놔두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숙소 근처에 유명한 홀시 차이라는 곳에서 갈비국수를 먹는데 갈비국수는 나이소이라고 합니다. 갈비국수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 미국 돈으로 2불이 채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 자전거가 워낙 낡아서 좀 삐그덕삐그덕게 계속 많이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다녔는데 자전거가 조금 불안해서 그렇게 오래 다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만 삥 돌아봤는데 늘상 걸어가던 길입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한 블럭 앞을 가서 좌회전을 하면 골목길에 나오는데 그 골목길 앞에는 지인인만이라는 호텔이 있고 또 그 앞에 한국 사장님이 하시는 한강식당이라는 곳, 그 다음에 서울빙수집, 그 다음에 그 옆에 빵집이라고 적혀있는 호스텔, 이 세 곳을 한꺼번에 운영을 하시는데 그곳이 있기 때문에 한식을 먹으러 혹은 팥빙수를 먹으러 이곳을 종종 다녔습니다. 걸어서도 채 5분이 안 걸리는 곳이고요. 그 옆에 또 마사지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도 마사지를 아주 잘해줘서 종종 들리고 또 자주 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날씨가 더워서 팥빙수를 몇 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팥빙수 가격도 한국의 한 절반 이하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서울빙수, 한강식당, 빵집, 호스텔 나란히 붙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마사지 가게가 붙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또 코인 런드리가 있기 때문에 빨래를 하러 이쪽에 한번 온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삥 돌고 도로 자전거를 호텔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자전거 파킹. 자, 다음 날은 마야 쇼핑몰에 갔는데 여기는 마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을 갖다가 좀 특별하게 파는 곳입니다. 각종 한국 라면들을 다 있고요. 한국 과자들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한류 열풍이 좀 크다. K-팝에 이어서 K-푸드의 열풍까지 크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마다 매일매일 밥을 달라고 오던 친구들입니다. 새 친구들인데 밥을 몇 개를 주워 먹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이 호텔에는 매일 아침에 구비되어 있던 과일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또 과일을 먹을 수가 있었고 또 사장님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좀 지냈던 호텔입니다. 아침 조식 식사에서 빵과 디저트 코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식사들은 한 4가지 종류가 매일매일 좀 색다르게 나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날 한강에 갔는데 팥빙수를 먹으러 또 한강에 가고 또 식사를 하고 디저트로 팥빙수를 먹으러 또 갔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빵집이란 곳은 빵을 파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호스텔 이름이었는데 빵집이라고 좀 특이한 이름을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한강식당의 메뉴를 보면 웬만한 메뉴가 가격이 뭐 100밭, 120밭, 70밭, 어떤 것들은 진짜 뭐 70밭, 80밭, 100밭, 한 120밭 해봤자 뭐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될까요? 예. 뭐 미국 돈으로 3불, 4불, 비싼 메뉴라고 해봤자 한 5불 50, 뭐 이 정도니까 너무나 부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너무나 다양한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비싼 게 뭐냐면 소주만 200바트였습니다. 근데 소주가 워낙 여기서는 양주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소주만 좀 비싸지 나머지들은 뭐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서 부담 없이 항상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팥빙수 메뉴 이런 것들은 한국과 똑같은 우유 빙수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태국 음식도 몇 가지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팥빙수 가게인데 바로 옆에 연결돼 있어갖고 또 식당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팥빙수 가게에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 어떤 때는 또 식당에서 팥빙수를 주문해서 식사를 하셔도 될 수 있게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옆에 한강 식당 쪽인데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여기는 좀 식당처럼 좀 보이는데 저 멀리 불맛 짬뽕이라고 200바트 뭐 200바트 해봤자 6불이 채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아주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는데 저는 미처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란나무라는 태국 음식을 또 여기서 또 판매를 하기 때문에 란나무랑 당시 뭐 좀 칼칼한 게 먹고 싶어서 그날은 란나무를 하나 시켜놓고 옆에는 또 떡라면을 하나 시켜서 먹었는데 남이 끓여준 라면은 항상 맛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옆에 여기가 호스텔 베이크룸입니다. 예, 빵집인데 진짜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호스텔입니다. 예, 독방 큰 방을 빌려서 패밀리룸을 빌리면 하루에 1,100바트. 그 다음에 4명이서 한 방을 쓰는 이런 방은 300바트. 비성수기에는 뭐 한 200바트대에서도 장기로 빌리면 한 달 정도 빌리면 하루에 한 200바트 정도에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비성수기 때는 그 정도 가격도 된다고 하니까 항상 좀 가격을 좀 잘 말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안에를 보시면요, 이 안에는 커먼 에어리어라고 여기 묵고 있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간단하게 또 이렇게 주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음식은 본인이 직접 해 먹을 수도 있고 벽에 보면 여행사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여행 투어 이런 같은 거 예약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 때는 이 바깥에 나가서 편안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날 또 올드타운을 구경 왔다가 이곳에 경찰서를 봤는데 여기도 사원이 앞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드타운의 유명한 갈비국수집인 블루 누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저녁 때는 야시장에 나왔는데 저 큰 새우가 4마리에 300바트예요. 예, 한 뼘이 넘습니다. 각종 먹거리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이래 바로 길에서 구워주는 저런 음식들, 그리고 또 콜라를 갖다가 살얼음이 얼게 하는 콜라 슬러시도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주를 갖다가 톡톡 얼려서 살얼음 만드는 소주 슬러시 만드는 거 비슷한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주 인기 있는 또 음료수 중에 하나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곤충 박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오다 TV의 갈로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도 음식인 로띠. 근데 이제는 로띠가 조금 변형이 돼서 태국에선 길거리 어디 가든 간에 판매를 합니다. 태국의 호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야시장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또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날은 다른 호텔로 옮겼는데요. 새로 옮긴 호텔에 시푸드 버페를 갔는데 1인당 799바트였습니다. 예, 근데 이날 이 새우를 갖다 지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예, 지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생새우를 잡아다 저렇게 얼음 위에다 얹어놓으면 생새우가 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절한 새우를 가져다 주면 바로 거기서 바베큐로 구워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 뭐 이렇게 산의 진미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홍합이라든가 새우 같은 거 쪄놓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도 있고 또 생굴까지 있습니다. 또 오징어 같은
이런 것도 있고 바닷가재 같은 거 이런 음식들도 다 있고요. 또 그 외에 그런 씨푸드 말고도 또 다른 태국 음식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인당 800바트니까 가격이 참 저렴해요. 한 20몇 불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풍부하게 가져다 준 새우를 갖다 바로 저기서 그릴에서 이렇게 구워서 테이블로 가져다 주고요. 식사를 다 하고 나면 이게 디저트 코너입니다. 디저트도 너무나 풍부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십 가지 디저트 중에서 저도 고작 한 3가지밖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만큼 풍부한 뷔페가 단돈 799바트에 제공하고 있는 유닌만이라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옥상 수영장의 야경 모습입니다. 여기는 옥상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이제 공용 오피스라고 하는 캠프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서 양자강이라는 미슐랭에서 선택된 식당인데 이 집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 다시 한번 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서울이라는 식당, 또 이렇게 한국 식당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미슐랭 빅 구르망을 받은 엔트 아오이라는 이런 노점 식당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갔는데 좀 기다려야 됩니다. 들어가면 바로 주방이 보이는데 4명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아오이라는 분이, 저 사진에 있는 분이 이제는 할머니인데 유명 호텔의 셰프였는데 본인의 가게를 해서 저기 뒤돌아서 지금 요리하신 분이 아오이 할머님이시거든요. 진짜 열심히 요리를 하십니다. 이분이 아직도 현업으로 이렇게 요리를 하시고 벽에 보면 저렇게 미슐랭 선정된 거 진짜 내공이 높은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적어놨습니다. 벽에는 또 한국분이 만들어주신 팬 아트도 있었습니다. 너무 귀엽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음식을 한 30분 기다리다 나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란나무 진짜 명불허전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푸파퐁 커리 카레 양념 게볶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트와일라이트 해가 지기 전에 인피니티 풀을 즐겨보려고 이날 좀 수영을 했습니다. 자, 엣지가 안 보이는 이 엣지가 안 보이는 수영장을 인피니티 풀이라고 하는데 이 끝을 가면 이렇게 마야 쇼핑몰의 사거리 제일 번화한 거리가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수영하면 좀 색다른 느낌이 있죠. 낮에는 좀 덥지만 저녁 때 이렇게 해가 질 때쯤 수영하면 되게 색다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만에 또 방수되는 카메라를 들고 왔기 때문에 또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서 좀 촬영도 해보고요. 물장구도 치고 더운데 이래저래 또 중간중간에 도시 야경도 구경하면서 해가 지는 모습도 구경하고 석양도 구경하면서 이렇게 수영을 즐기고 했습니다. 자, 수영장 바로 옆에는 또 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원하는 음료수나 알코올 같은 거 주문해서 바로 드실 수도 있게 아주 편하게 또 구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 수영장은 옥상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덥습니다. 그렇지만 저녁 때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수영을 끝마치고 바로 가장 번화한 마야몰 사거리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제일 번화한 거리예요. 근데 여기 건배, 소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뭐 한국 간판을 하도 많이 봐서 이젠 좀 신기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는 먹거리 골목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폭 립만 파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도시락, 살몬 위주로 파는 집이고요. 그 다음에는 타코야끼를 전문으로 파는 집이 있습니다. 자, 타코야끼 그 다음 집으로는 팟타이를 전문으로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습니다. 팟타이는 스트리트푸드로 아주 유명하죠. 자, 그리고 이제 팟타이 집을 건너가면 여기에 이제 아이스크림 파는 젤라또 집이 있어서 더운 열기를 식혀줄 수가 있고요. 이 옆에는 여러 가지 꼬치에 꼽은 구이를 파는 곳입니다. 닭꼬치, 뭐 돼지고기 꼬치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고 여기는 돼지 껍데기를 튀겨서 파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는 이런 어떤 과자 같은 걸 파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두만 전문으로 파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로 또 가면 여기는 이제 과일을 파는 곳이네요. 코코넛 망고 같은 것을 파는 곳이고 여기는 또 통갈비를 파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지나면 생굴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굴을 바로 까서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먹거리가 아주 풍부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뭘 먹을까 매일 밤마다 맨날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식당은 라이브 공연을 해주기 때문에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오랜만에 또 맥주와 파스타, 피자, 간만에 좀 이탈리안식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는 메이저 파스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피자, 피자 이 두 가지를 시켜서 맥주 한 잔을 먹고 또 그 다음 날은 일식집에 들렸는데
여긴 또 마침 손님이 없어갖고 우리밖에 없어서 저 밴드가 저희만을 위해서 좀 공연해주고 서빙하는 분들이 저희만을 위해서 서빙을 했습니다. 자, 여기 또 양지강 식당에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왔는데 음식이 너무너무 창의적이고 너무너무 맛있는 집입니다. 양자강이라는 식당입니다. 태국 전통가옥 비슷한 건데 좀 낡은 집이에요. 바깥에 오기엔 좀 허름한데 그래도 음식 맛이 꽤 괜찮았고 제가 두 번째로 찾아왔던 곳이고 미슐랭에서 별점은 준 곳은 아니지만 가볼만한 식당이다 그랬고 선정된 식당이었고 이곳 주인장 첸 씨의 요리를 또 맛보러 왔습니다. 딤섬 2개하고 그다음에 드렁큰 치킨이라는 그 냉채 비슷한 거 하고 삼겹살 바싹 볶은 거 그리고 그 모닝글로리 야채 이거 시켰는데 음식이 오늘도 좀 많이 기대됩니다. 양자강이라고 한국 중국이 엄청나게 많죠. 원래 양자강이나 장강이라고 하는 건데 밑에 지역에서 양자강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남부 음식 이런 좀 많이 시키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중국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뭐 지금까지 태국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따 음식 나오면 좀 보여드릴게요. 태국의 3대 맥주 중에 하나는 창 맥주입니다. 코끼리가 그려지면 코끼리가 태국말로 창이에요. 레오 맥주가 있는데 그 표범이 그려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싱가 맥주가 있는데 그 전설의 동물 기린이 그려졌는데 태국 맥주는 항상 얼음통을 줍니다. 태국 맥주가 5도인가 6도인가 좀 한국 맥주보다 독해요. 아무래도 좀 더운 지방이 있기 때문에 얼음에 타먹는데 이 얼음에 타먹는 게 시골 같은 데 가면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국 70년대 80년대처럼 얼음을 배달해주는 자전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얼음을 갖다가 송곳으로 깨서 그 얼음 값을 따로 받아요. 원래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이 맥주, 미지근한 맥주를 얼음에 타서 먹는 게 이쪽에 많이 이제 원래부터 먹던 이런 좀 취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창 맥주를 제일 좋아해요. 여기서는 이게 드렁큰 치킨이라는 거고요. 옆에 이렇게 소스가 따로 나옵니다. 그거 외에도 딤섬 같은 거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간장같이 보이는데 식초입니다. 네, 발효된 식초. 그래서 오늘 드렁큰 치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드렁큰 치킨인데 잡고 우선 소스에다 사과나무 소스에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닭 냉면은 차갑습니다. 맛이 오묘하다. 껍질을 싫어하시는 분은 껍질을 벗겨서 드시면 될 것 같으면 저도 이 드렁큰 치킨이 되게 유명한 거 아는데 먹어본 건 처음입니다. 자, 이건 제가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딤섬인데 트러플이 올라가 있는 관자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요거 먹고 진짜 아주 확 반했습니다. 딤섬이라서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해갖고 특히 해도가 아니 우선 이건 트러플인 거 먹을게요. 예, 식초에다 좀 찍어서 이거 한 8불 정도 갈 금액인데 이렇게 되게 쌀국수입니다. 이거 다 떨어져. 이거 맛이 끝판왕이야. 너무 맛있어요. 이거 뭐 두말할 나위 없는 모닝글로리 되게 심플한데 이걸로 진짜 요리에 고수가 나옵니다. 공심채라고 하는 야채죠. 모닝글로리가 불에 볶아도 아삭아삭해요. 되게 아삭아삭한데 단순하게 딱 마늘에다가 모닝글로리 막 볶은 건데 이거를 먹어보면 이 집의 고수가 나와요. 얼마나 아삭한 소리가 나. 마지막에 나오는 돼지 삼겹살과 먹으려고 시켰습니다. 마지막 요리입니다. 이게 돼지 삼겹살을 튀긴 거예요. 삼겹살 튀긴 건데 너무 이렇게 이쁘게 좀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나왔어요. 너무 이뻐서 이게 먹기가 잘 나왔다. 꽃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겨자인 것 같아요. 겨자 바깥에는 겨자인데 원하시면 겨자를 좀 찍었는데 그냥 한번 찍어 먹겠습니다. 여기 소스도 하나 넣을까요? 뇌소리다. 돼지 껍데기 바삭한 거
속에 되게 부드러운 거거든. 하나도 안 느껴. 하나도 안 느껴. 이거 안 먹었다. 여기다 하나 너무 맛있었고 이번엔 겨자를 찍어서 먹을게요. 겨자를 찍어서 이거를 찍어서 먹을게요. 제가 요즘에 임플란트 하려고 이가 없는데도 너무 먹고 싶네요. 한 집 더 먹고 싶다. 너무 맛있다. 근데 딤섬 시킨 것 중에서 아직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예, 그것까지 더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맞은 딤섬. 새우, 만두 같은 게 들어있는 딤섬입니다. 뜨거울 것 같은데 한 입에 먹으면. 뜨거워. 요거는 약간의 허브가 들어있어갖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향이 때문에 좀 싫을 수 있는데 음식 자체 조합은 되게 훌륭합니다. 요것도 아주 잘 구운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은 요즘에 뜨고 있는 그라프라는 커피숍에 왔습니다. 되게 실험적인 커피숍인데 사람들이 너무 와서 계속 앉아있을까봐 프리 와이파이도 안 주는 곳입니다. 인테리어도 되게 예뻤고요. 그 다음에 항상 미어 터지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로스트레일이라는 곳이 되게 유명했는데 요즘엔 거기보다 더 핫한 커피숍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커피가 있는데 숯을 집어넣은 모노크롬이라는 커피가 시그니처 커피 중에 하나라서 제가 그걸 또 시켜 먹어봤는데 되게 특이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왔던 커피숍인데 이곳을 마지막으로 또 치앙마이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을 또 많이 가졌던 치앙마이 여행이었습니다.